분기별 그래프로 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소 관련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최근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된 풍국주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 개요를 보겠습니다. 풍국주정은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을 생산, 공급, 판매할 목적으로 1954년 2월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94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아주 오래된 회사이고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는 선도산업과 SDG가 있는데, 선도산업은 산업용 가스를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SDG는 수소 및 아세틸렌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수소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이유는 자회사인 SDG가 고순도 수소를 생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주를 한번 살펴볼 텐데, 최대주주는 이한용시 외 특수관계인이 67.7%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박순애 씨라는 90대 중반까지 탤런트로 활동을 하시던, 탑클래스 탤런트로 활동하시는 박순애 씨가 배우자로 계십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분별 매출을 살펴보면 풍국주정이 하고 있는 주정사업부, 선도산업이 하고 있는 산업용가스 사업부, 그리고 SDG가 하고 있는 수소가스 사업부로 나눌 수가 있고, 주정사업부가 42%, 그리고 산업용가스 사업부가 26.9%, 그리고 수소가스 사업부가 31%의 매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분별 영업이익을 보면 주정 쪽이 65%, 그리고 산업용가스가 11.6%, 수소가스가 23.4%로 주정 부분이 이익에서는 오히려 매출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자, 즉 대주주의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매출과 매입을 하면서 통관료를 주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선도화학이라는 관계회사가 있고, 이 회사의 매입이 한 25억 정도, 23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화학은 대주주의 아들이 좀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정도면 큰 편은 아니지만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의 제품을 그리고 업황을 한번 보시면, 먼저 주정 부분이 시장 점유율이 풍국주정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해마다 큰 변동은 없이 이 회사들이 MH 에탄올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대한주정 판매에 제품을 판매를 하고, 그것이 이제 각 소주 회사들로 판매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98년에 규제 개혁을 해서 이것이 자율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서로 매출이 거의 동등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원료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뒤에 한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서 한번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가스 부분은 선도산업이 하고 있고, 탄산가스나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주로 자동차나 조선용의 금속 재료의 용접이나 그리고 열처리용으로 산업 전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가스 사업부가 SDG가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석유화학사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가스를 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제품의 원소재, 그리고 각종 화학 전자제품 제조 공산 기초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다가 이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리고 현대차가 수소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소자동차나 수소 원료 전지 등의 가정용이나 자동차용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을 현재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간의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년간의 재무제표를 매출액과 분기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을 했고,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분기별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올 3분기 실적이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발표됐고, 영업이익이 최근 10년 동안 분기 단위로는 최고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의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YOY로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시면, 이때는 회사 크게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크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지는 않고, 그리고 오히려 2019년 2분기 이후로는 매출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도 그렇다가 올해 3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이 발표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수익성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그리고 NPM, ROE 등이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GPM 매출액 총이익률이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2017년 이후로는 또 조금씩 계속 떨어져서 현재 18.9%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총이익률이 이 정도면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판관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이 10%대 초반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매출액 총이익률을 빼기 판관 비율을 하면 OPM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도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순이익도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재무제표가 나왔을 때, 분기보고서가 나왔을 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도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은 조금씩 쌓여있기 때문에 ROE는 계속 떨어져서 5.6%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ROA는 또 말할 것도 없이 5%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ROE가 이 정도 5점 몇 프로면 주주의 자본이 쌓이는 속도가 상당히 늦게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장기 투자를 해도 회사가 크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성장 포인트가 결국은 수소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OE를 듀펑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 있고, ROE에 어떤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86%까지 증가를 했던 것이 최근 들어서 69%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 이익으로 이제 앞쪽에 이제 양재동 건물을 매각을 하면서 발생했던 이 시기를 빼면은 ROE가 전체적으로 8% 언더로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5.6%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ROE가 매출의 순이익률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큰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본이 아까 말씀드린 천천히 속도가 늘고 있고, 그리고 부채는 가끔씩 부채를 갚으면서 부채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크게 좀 변동을 하는 건데, 근데 이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500억, 3,0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2018년 말에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그때 주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수소가 주물을 받으면서 현재 2020년 11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2,797억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는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그리고 PFCR,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현재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주가는 계속 조금씩 큰 폭은 아니지만 주가 상승을 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올라서 PBR이 2.1까지 올라 있고요. 그리고 PR이 37.6, 그리고 PFCR을 보시면 뭐 크게 너무 큰 폭의 변동이 생기고, 그리고 PFCR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회사가 유형자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회사의 프리캐시플로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갔다가 다시 조금 회복됐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현재 올 2분기까지는 PFCR이 37.6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율 수, 재고자산 회전율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 매출 채권 회전율 수는 85일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60일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안조정 판매 쪽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조건이 60일 이후에 현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출채권 회전율 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에서도 15일, 23일 정도면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분기별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 파란색 막대인 영업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를 대부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판매를 하는 특히 안정적인 주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으로 통한 현금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한 번씩은 이제 자산 투자가 기타 금융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2016년 9월에 한번 설비 투자가 있었었고, SDG에 대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2018년, 2019년에 설비 투자가 계속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현금이 많이 이제 필요한 상황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때 금융자산을 판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근 4분기 합산의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영업현금 흐름은 꾸준히 플러스가 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4분기 합산은 127억의 1년 동안의 영업현금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명자산 투자가 2016년에 이루어지고 2018년, 19년에 계속 이루어지면서 유명자산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가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지 않은 상황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캐펙스가 줄어들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 최근 4분기 합산은 82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3일 시가총액이 2797억이니까 이 회사의 영업 활동 흐름에 비해서는 시총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SDG의 매출이 실제로 어떻게 증가를 하고 갈 것인지, 아직은 매출상으로는 보이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회사가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서 수소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수익이 어떻게 나는가 전개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회사의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풍국조정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